자, 시작할게요. 자, 9회차입니다. 오늘은 뭐 한다고요? 자, 부동산 투자론. 목차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인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안 해도 되느냐 그러는데, 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특정한 내용을 안 하고 건너뛸 때는 건너뛰는데 그 부분은 왜 건너뛸까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OT를 먼저 한번 보세요. OT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개론책을 제일 처음에 닦는 게 뭐가 나올까? 부동산 학이 나옵니다. 그 부동산 학의 개념하고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시간 가치를 비교하면, 오늘 하는 화폐 시간 가치를 비교하면 걔가 부동산 학이 한 문제 나올 때 얘는 100문제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10월달 가서 그냥 몇 개 암기하고 시험 치러 가더라도 답 찾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그날 학습하는 내용이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안 하는 거 안 하는데 아는데 뭘 또 아닌 것처럼. 어떤 과목이 지금 진도를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습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해야 될 거 미리 좀 해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할 때 좀 편하실 테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자, 가봅시다. 화폐 시간 가치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칠판만 딱 올인. 조금 더 용어를 되뇌게 봅시다. 첫 번째 현가는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줄인 말. 두 번째는요. 미래 가치를 줄여서 그럽니다.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 한자로 올레자를 씁니다. 도래한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요. 두 번째는 일시불하고 연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금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국민연금? 연금이 뭘까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에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그 시점부터 일정한 나이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불입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시 국가가 그 연금을 되돌려주는 이런 방식이죠. 세 번째는 제목이 뭐라고요? 눈에 잘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전애들 중에 찍어요. 둘 중에 하나를 찍는다면 뭘 찍으실 겁니까? 그래, 저당 상수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수관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32회 시험에서 공식을 활용하는 게 꽤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상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상환액이 무슨 말이죠? 돈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네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 그림 잘 보세요. 0이라는 말은 현재. 시험도 그냥 이렇게 출제됩니다. 0이라는 말은 현재, 1이라는 말은 1년 후, 2년 후 이런 말입니다. 현재 1,000원이 있습니다. 1년 후에 1,000원, 1,000원, 1,000원이 있습니다. 4개의 1,000원 중에 하나만 가져가세요. 선택하세요. 응? 현재 1,000원 가져가시겠습니까? 이유는요? 응? 어떤 1,000원을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만 가져가세요. 요거요? 왜요?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제시했느냐? 오늘 1,000원 드릴까요? 1년 후에 1,000원 드릴까요? 3년 후에 1,000원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셋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겠냐고요? 오늘 1,000원? 이유는? 첫 번째, 돈은 무조건 빨리 받는 게 좋고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가는 게 좋아요. 그걸 하나 기억해요. 그러니까 개론 시험 문제도 기준은 딱 한 가지.
돈이 들어올 때는 빨리 들어오는 걸 답을 선택하고 돈이 나갈 때는 제일 뒤에 나가는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명목상 다 1,000원입니다. 명목상 다 1,000원인데 화폐 실질 가치가 다 달라요. 명목 가치, 실질 가치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했으니까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막둥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누나는 그 옷은 얼마입니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질문 다시 갈게요. 그 옷 얼마짜리죠? 3만 원? 언제 산 거죠?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3만 원을 주고 샀고 그리고 1년 동안 저 옷을 여러 번 사용했고, 그럼 분명히 지금 감가가 발생해서 살 때 가격보다는 분명히 가치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때 가격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명목 가치라 그래요. 명목 가치. 그럼 실질 가치란 저 옷을 지금 현재 내다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0,000원? 그렇다면 이 옷은 얼마짜리? 10,000원짜리. 그게 실질 가치. 자, 다시. 이 네 가지는 명목 가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실질 가치는 전혀 달라요. 이자율을 하나를 전제해 볼게요. 이자율이 10%라고 전제해 봅시다. 그러면 실질 가치로 전환시켜 볼게요. 현재 가치 1,000원은 당연히 현재 1,000원이죠. 그러면 얘는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곱하면 될까요? 나누면 될까요?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로.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인 1 나누기 1.1에 1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작아졌죠. 2년 후에 1,000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000원 나누기 1.1에 제곱해 주면 되겠죠. 얘는요 3승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명목 가치에 익숙해져 있는데 명목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것을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요. 왜 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질까요? 물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반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어때요? 돈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좋을까요? 디플레이션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살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또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디 거짓말하나? 늘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평소 알고 있는 대로요. 불안하죠. 말만 하면 틀리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그래서 개론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경제가 꽝이라서 그래요. 왜 경제 선생님들이 옛날부터 경제를 탭다 어렵게 했는지. 자, 뒤에 있는 분요. 본인인지 본인이 알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정의해 보세요. 인강 보시는 분들이 지겨워합니다. 빨리 말해요. 인플레이션은 뭐라? 잠깐만요. 다시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저 고상하게 합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맞아요. 돈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풀네임으로 쓸게요. 이제 나가서는 고상하게 하는 겁니다. 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폐 자산 이렇게. 화폐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폐 자산 가치에 대립되는 말이 물가예요. 우리가 즐겨 쓰는 말 물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풀네임입니다. 이 둘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실물 자산 예를 들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물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실물을. 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수출을 하는 자가 유리합니까? 수입을 하는 자가 유리합니까? 생각해봐요. 수출을 하면 물건을 내다 팔고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조건 불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자가 유리합니까? 수입업자가 유리한 거예요. 수입을 하되 대금 결제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인 빨리빨리 한 게 좋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니, 모든 것은 수요 공급의 논리니까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응?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겠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겠죠. 시중에 돈은 왜 많이 풀렸을까요? 우리 가계 소득이 많아서 그럴까요? 가계 소득이 적어서 그럴까요? 가계 소득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럼 가계 소득이 많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는 걸까요? 안 좋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예요. 인플레이션이란 경제 성장 하에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것.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지금까지 생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것 보통 이렇게 말해요. 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렇게 보면 마치 인플레이션은 아주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예요. 단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인플레의 반대가 디플레이션입니다. 딱 반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반대로 표현해 보세요. 경제가 침체하는 과정에 실물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신문에서 보기를.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디플레이션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냥 경제는 엉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디플레이션 보통 이렇게 신문 같은 때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뭐 위험이라든지 뒤에 뭐 습격이라든지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통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딱 놓으면 갑자기 정부가 정책을 확 전환시킵니다. 시중에 돈을 확 풀어버립니다. 돈을 풀어버리면 돈의 가치는요 떨어지겠죠. 그럼 상대로 이쪽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빨리 만듭니다. 자, 이번엔 이 둘을 합쳐봅시다. 안 좋은 것만 선택하세요. 경제 성장과 경제 침체 중에서 안 좋은 것.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죠. 그럼 안 좋은 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럼 반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앞서 했듯이 이 둘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라고요. 이런 상태. 가장 안 좋은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경제 상식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그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던지는 내용들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던지는 내용은 다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알고 있는 게 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기 상황은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는 게 좋다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이.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후가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이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고딩 때 들었던 얘기고 매스컴에서 매번 나오는 표현일 겁니다. 시계열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IMF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락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값이 폭등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에 폭락하기도 하고 폭등하기도 하고 가볍게 상승하기도 하고 가볍게 하락하기도 하지만 이걸 시계열적으로 보세요. 시간적으로. 가격은 어때요? 항상 올라왔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봤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IMF 때나 미국발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우리도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급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험도 하고 내려가는 경험도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IMF라든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특수한 상황일 때는 이렇게 급락하는 거죠. 급락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은 가볍게 끝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놓고 보시라고요. 3년을 두든 5년을 두든 10년을 두든 그럼 가격은 항상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저렇다는 얘기입니까? 주식이 저렇다는 얘기입니까? 모두 다요. 그러면 투자의 진정한 원칙은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장기 투자. 그럼 단기 투자를 언제 해야 됩니까? 이때 해야죠, 이때. 요때 사서 요때 팔면 되지. 그 누가 알까요? 지나가야 알죠. 지나가야 그 사실을 알지 그 순간순간은 모르죠. 자, 그것이 아파트든 주식이든 무엇이든 올라가면 삽니까? 내려가면 삽니까? 내려가면 사야죠. 자, 내려가면 산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파트 값이 내려갈 때 산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죠. 판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반대로 움직일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정보를 많이 아는 자와 정보를 조금만 아는 자가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하니 정보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늘 불리하죠. 우리가 주식을 내다 팔 때 삼성의 이재용 씨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사들일 때 그는 내다 팝니다. 그래서 그는 늘 유리한 입장에 있죠. 우리가 이재용과 붙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이유는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정보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삼성의 내부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러나 그는 삼성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고 때로는 그가 상당 부분 그 정보의 의사결정의 주체일 때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정보를 누가 많이 독점하느냐가 부를 가져갈 겁니다. 애플은 뭘 하는 회사죠? 우리 네이버는 다음은 뭐 하는 회사죠? 정보 팔아먹는 회사들입니다. 정보죠, 정보.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자, 젊은 사람 두 사람 유튜브를 만들었답니다. 그죠? 근데 그 유튜브에 있는 많은 그 정보들은 그들이 다 올려놓은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한 게 하나밖에 없죠.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부로 가져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죠. 애플은 그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자동차도 만들겠다 그러고 뭐도 만들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많이 아는 자, 그 자가 앞으로는 부자가 되겠죠. 그 자가 합격하겠지 뭐. 하필 시간 가치였습니다. 자,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초간 휴식. 머리 맑게 하세요. 자, 그림 잘 봅시다. 풀네임으로 읽어보세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가치를 줄여서 미가가 아닙니다. 내가라 그래요. 올레자를 써서 future value라고 부르기도 하고 present valu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막 저런 식으로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개론 시간에 쓰는 영어 단축형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풀네임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자율은 10%라고 전제할게요. 오늘 우리가 은행에다가 100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1년 후에 얼마를 받을까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냥 이자율이 10%입니다라고 했더니 무조건 열립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월 10%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자율은 항상 연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후에 얼마를 받는다? 110만 원. 왜 110만 원을 받는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첫 번째는 원금 돌려받아야죠. 그죠? 원금 돌려받아야죠. 원금 100만 원 구하려면 곱하기 1 하면 되죠. 자, 나중에 항상 질문하는 게 1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봐요. 점 1은 10%니까 여기서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질문하는 게 앞에 1이 어디서 왔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1은 어디서 온 거죠? 원금 때문에. 만약 여기에 1.1이 아니라 0.1을 해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10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1.1을 곱하면 1이 됩니다. 자, 곱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할증. 우리 시험에서는 할증이라는 단어도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5년 후, 10년 후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가치? 미래 가치. 자, 그럼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듭니다. 나눕니다. 나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할인한다, 환원한다. 자,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관계. 현재 가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한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리고 세 번째가 저당상수입니다. 미래가치도 세 개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그리고 감채기금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미래 가치에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가 있다. 이렇게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위에 둘을 보시죠. 위에 둘을 보면 제목 속에 일시불인지 연금인지가 나와 있고요.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 둘을 보죠. 제일 아래 둘은 연금인지 일시불인지 표현도 없고 현가인지 내가인지 그런 표현도 없죠. 그러니까 시험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저당상수가 자주 시험에 나오느냐? 저당상수의 목적은 상환액을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한다고요? 무엇이요? 무엇이 상환액을 구한다고요? 저당상수가. 자, 개론은 뭘 하는 과목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개론은 뭘 하는 과목이니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투자라 그랬죠. 그럼 투자를 할 때는 전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대출을 이용한다. 그럼 돈을 빌렸죠. 갚아야죠.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론적 개념이에요. 왜? 투자는 항상 부채를 기본 전제로 하고 들어가니까. 용어들을 쭉 먼저 확인하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봐요. 마지막 시간에 맨투맨으로 다 질문할 거니까. 괜찮아요. 앞에 셋째 줄까지는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질문 대상에서 배제시키니까. 여러분들 끝나면 바로 가도 괜찮아요. 막 누워. 뒤에 누워서 수업 들어.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질문 대상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느낌대로 말해보세요. 일시불이 무슨 말일까요? 오케이, 한번. 일시불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매일매일 접하실 텐데요. 뭐 할 때? 카드 결제할 때. 일시불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럼 또 할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던가요? 할부의 개념은 뭐죠? 여러 번? 그럼 그건 연금적 개념이에요. 그럼 일시불은 한 번, 연금은 여러 번. 자, 기본적 개념 하나만. 일시불은 뭐다? 한 번, 연금은 여러 번. 자, 그림 잘 보세요.
지금 그림을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하지 않으면 답 찾는 게 힘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는 텔러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1년에 1억씩 4년간 투자하겠다. 그러면 4년 말에 내가 얼마를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텔러가 그 금액을 말을 해줄 거예요.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당신 은행에다가 1억을 투자할 테니 4년 후에 얼마를 받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일시불 연금. 자, 결론은 세 번째가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현재는 1억을 투자하고 1년 후에는 2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4년 말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일시불일까요? 연금일까요? 수독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일시불은 어떤 의미? 한 번, 연금은 여러 번. 단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불을 잘 봐요. 일시불은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단 금액이 동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근데 금액이 매번 다르죠. 이럴 때는 일시불을 사용합니다. 일시불을 사용합니다. 일시불과 연금이 어떤 개념인지를 기억하세요.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만 한번 보세요. 2번이 온지 X인지만 한번 결정해 보세요. 미래 가치는 아직 안 했으니까 미래 가치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만 결정해 보세요. 올 1년 내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통해서 만날 겁니다. 무진장 접할 겁니다. 무진장 접하고 무진장 틀리고 무진장 낙담하고 지금 끝냅시다. 한 방에. 3번, 2번만 딱 봐요. OX. 자, 매년은 여러 번이죠. 그럼 연금이 돼야 되죠.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5%씩 상승한대요. 그럼 매번 금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일시불 연금. 일시불. 이게 일시불이에요. 이게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저 요 표현을 잘 봐. 이거 왜 미래가치라고 하는지. 여기서 한번 보세요. N년 후.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다 시험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노란색만 봐요. 동일한 컬러를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노란색끼리 세팅해요. 여기서부터 간다 시작. 할정, N년 후, 미래가치, 내가, 동의어. 근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할정이라는 용어는 최근 10년간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고,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할정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에 즐겨 쓰던 표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보통 N년 후. 방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죠? 10년 후. 그러니까 다시 N년 후 미래가치. 입력. 흰색끼리 세팅할까요? 할인한다, 환원한다라는 표현인데 최근에는 할인, 환원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 안 씁니다. 그럼 최근에는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느냐? 그냥 다이렉트로 현재 가치라는 용어를 써버립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할정이 무슨 뜻이죠? 응?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미래 가치예요. 그죠? 다시 N년 후가 무슨 뜻이죠? 미래 가치 끝. 환원, 할인이 무슨 뜻이죠? 현재 가치.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올해 우리 시험에 이 단어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 다른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누가 환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해봐요. 어떻게 하면 되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든다. 환원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율, 이자율. 이자율을 줄여서 이율. 환원 이율. 환원 이율은 뭘 하는 거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이자율.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현재 가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얘가 답입니다. 그럼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한 번이 유치하니까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한 번이에요. 요새는 이제 유치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방금 문제를 떠올려봐요. 어떻게 나왔었죠? 매년 5%씩 상승돼 이렇게 나왔었죠. 그게 일시불. 현재 가치는요? 현재 가치는 아직 안 했구나. 그건 조금 있다가. 연금은요? 여러 번이라는 말 표현해 보세요. 아까 지문에서 뭔가 빼버리면 되겠죠? 매년 1억씩, 그죠? 매년 1억씩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일시불. 똑같이. 그죠? 똑같아요.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에 있어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에 있어서 일시불과 여기서 일시불과 여기서 일시불은 다르다 그런 거 없어요. 표현은 똑같이 나와요. 일시불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매년 5%씩 상승.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는 게 제일 좋으냐?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이게 일시불과 연금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단어를 기억하지 말고. 근데 이걸 꼭 이제 이론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제일 밑에 어떨 때 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매년.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된다. 두 번째, 동일한 금액일 때. 동일한 금액일 때.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금액이 다를 때는 연금으로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일시불을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